중국 ESS 그 배터리가 그동안 IRA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시점이 대체로 26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이제 2년 정도 유예를 해줬다. 각각의 또 그 들어가는 밸류체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관세를 인상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입니다. 이 사이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인데요. 배터리 및 2차 전지 섹터 전망과 챙겨봐야 할 모멘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전기차 분야만은 아닌데 미중 무역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느낌인데 뭐 전기차 분야에서도 일단 이런 어떤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뭐 호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일각에서는 뭐 배터리 업체들의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지금 이제 그 IRA법에 의한 그 FAC 규정 외에 지금 이제 관세 이제 인상안이 나왔죠. 예.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와 이제 맞서기 위한 그런 정치적 쇼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 업체라든가 우리나라 업체라든가 이제 미국한테는 필요한 조치인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워낙 이제 중국에 이제 저가 전기차가 많이 아직은 미국 쪽으로 침투하는 거는 얕지만은 그만큼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침투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이제 100%로 대폭 인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올해부터 이제 발효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핵심 광물 같은 경우가 25% 0%에서 25%로 해서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7.5에서 이제 25% 그리고 혈관 알루미늄도 한 0에서 7.5% 관세가 25%로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어쨌든 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그에 대한 피해를 어떻든 대응하기 위해서 뭐 슈퍼 301조라고 우리 많이 하죠. 네네. 무역법 제 301조에 따라서 이것을 지시를 했고 또 이제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미 배터리 기업들 점유율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크게 뭐 타격이 없다라고들 얘기 주장은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이제 초기부터 중국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초기부터 막겠다는 그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멕시코 같은 데 우회해서 진출하는 이런 것도 저도 다 막으려고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한테 참 필요한 조치인 거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까지도 좀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만드는 데 있어서 그만큼 비용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가격 경쟁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고 중국 광물을 쓰는 그 배터리 업체들이 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네네네. 좀 너무 좁은 시각이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북미에서의 그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구축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걸 하라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중국의 그 공급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백악관에서 세계 그 동맹국에도 대중관세 부과를 지금 동참할 것을 예고를 했고 그 전에 이제 그 EU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7월달 정도면 발표가 날 건데 EU에서는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5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게 중국 전기차라든가 그 배터리 침투를 원천 봉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지난해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많이 핫할 때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게 공매도 공격을 받았던 게 뭐 고션이라든가 중국 그 뭐 CATL이 포드라든가 뭐 테슬라랑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통해서 진출한다는 것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 완전 봉쇄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국내 K배터리 업체들이 수혜가 되는 건 분명한데 네. 멀티플에 대한 하락을 막은 것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걸로 인해서 그 전기차가 당장 더 많이 팔리고 아니면 이게 그 회사 실적에 바로 이어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의 요소를 막아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는 그렇다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ESS 쪽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네, 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가정용 ESS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예전에 상당히 높았어요 미국에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장을 중국한테 뺏긴 상황이 그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로 그렇죠. 예, 그 ESS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이것도 2년 정도 유예를 줬다는 겁니다. 네, 이건 네. 우리한테 시간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향후 2년 동안 ESS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유예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랑 함께 앞으로는 ESS 시장이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배터리 시장의 성장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이제 우리 그 K 배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새로운 관세율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북미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산 배터리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ESS 그 배터리가 그동안 IRA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관세 정책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네. 점차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FEC 규정을 받아서 사실상 북미 진출이 막힌 상황인데 ESS 배터리도 비슷한 효과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메리조나주 그 퀸크릭 그 지역에 그 17기가와트시의 ESS용 그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지금 그 지난 이제 4월에 착공이 들어갔고 여기서 만드는 LFP ESS 배터리는 뭐 테슬라라든가 하나에너지 이번 하나큐셀에 이번에 그 1조 정도 수주를 했죠. 네네. 예. 그렇죠. 예, 그 4.8기가와트시의 규모의 이제 배터리 공급 계획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랑 그 하나 쪽에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삼성 SDI랑 그 SK 온도 26년도에 지금 ESS 그 배터리 다 LF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중을 늘리는 방안들을 지금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어서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시점이 대체로 26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이제 2년 정도 유예를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중관세율 그 인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ESS 배터리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 LFP ESS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밸류체인 내에 뭐 전해 액이라든지 기타 뭐 거기 광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뭐 3원급 배터리만큼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들어가잖아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70% 네, 더 많이 정도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국산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LFP 배터리는? 안 되죠. 안 돼. 그게 안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FEC 규정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전액도 들어가는데 네네. 전액은 그대로 이제 2025년부터는 중국산 쓸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해질 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FEC 규정이 들어가요. 네. 원래대로. 그리고 그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가 첨가제용 광물이 그 2년 유예된 거고 첨가제 같은 경우도 FEC 규정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매는 그 FEC 규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전해질 염 같은 경우가 그 LI PFP6인가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해액도 좋지만은 전해질 염을 예. 하는 회사도 투자가 되게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해 첨가제 쪽도 되게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없다가 생긴 쪽에서의 투자 매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엔캠이라든가 뭐 덕산테크피아, 뭐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등 우리나라에 그 전해액 기업 한 4개 정도 있는데 각각의 또 그 들어가는 전해질 염이라든가 전해 첨가제 밸류체인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 염은 그 구성 비중이 15% 정도인데 네네. 원가 기준은 40에서 50%입니다. 그러면은 전해질 염이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전해액에서는. 네. 그러니까 비중을 전해 그리고 이제 전해질 염 쪽으로 더 두셔야 되고 전해 첨가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